원포인트 민법 계약의 해제 8. 계약 해제의 제3자 제548조 1항의 원상회복 의무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이 말은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니라 소급표를 제한하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제3자 보호는 다른 말로 해제의 소급표를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제3자는 계약 목적물을 취득하고 또한 이것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영희도 제3자 영호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철수와 영희의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건물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이때는 제3자 영호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호는 건물을 철수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철수만 억울한 것 아니에요? 철수는 건물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영희에게 건물 대신 가액배상으로 돈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제3자를 먼저 보호하는 이유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계약 해제의 제3자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해제 전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의사표시 전 후 차이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 해제 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제 전에 취득한 권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한 권리의 내용도 1. 목적물의 새로운 이해관계 2. 등기나 인도로 인한 완전한 권리이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3자란 시기적으로 해제 전에 목적물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또한 등기나 인도로 완전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거나 부동산 등기를 받아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입니다. 또 다시 말해 권리를 취득한 자이며 이것으로 계약 당사자를 대항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와 반대로 단순 일반적 채권의 채권자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칙상 제3자는 계약 해제 전 이해관계 또는 권리자로 선이 악이 불문합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옳은 선지입니다.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는 제3자이다. 옳은 선지입니다. 가압류한 채권자는 단순 채권자로 보지 않습니다. 가압류도 종국적으로 환가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옳은 선지입니다. 매수인과 매매 예약 체결 후 그의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은 제3자에 포함된다. 옳은 선지입니다.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표로 대항할 수 없다. 옳은 선지입니다. 가압류도 인정하는데 본등기까지 마친 이를 인정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3자로 임차인 보호는 확정일자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계약 목적물을 임치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입니다. 다시 말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제3자로 보호됩니다.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한 임대인으로부터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대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 요건을 갖춘 제3자이다. 옳은 선지입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택의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은 보호받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선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의 소급표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옳은 선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도 등기, 인도가 마쳤기 때문에 수익자를 제3자로 봅니다. 계약 목적물 자체에 대한 대항력이 있는 권리, 즉 소유권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입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 의사표시 전후입니다. 해제 의사표시 있기 전에는 선의, 악의 불문이지만 해제의 의사표시 후에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합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의 기한 말소 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행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자도 민법 제548조 1항의 제3자에 포함된다. 지금부터는 제3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을 보겠습니다. 소멸된 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양수한다는 것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선지입니다.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제3자가 아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 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옳은 선지입니다. 계약 목적물을 가압류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 채권 자체의 압류 또는 전부한 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건물 매수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명의만을 양수한 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토지 매수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도 제3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권리 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권리 취득자가 아니므로 제3자가 아닙니다. 건물관리대장은 행정상의 문서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장은 해제권의 소멸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